고등 수행평가를 위해서 초중등에 미리 해두면 좋은 것들.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고등 수행평가를 위해서 초등, 중등에 미리 해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전에도 이 주제로 만들어둔 영상이 있는데 23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초등이라면 당연히 좋은 시기이고 중등도 열심히 준비해 두시면 어떤 과목 공부 못지않게 의미 있는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세특이나 생기부 꾸미는 활동은 선택이지만 수행평가는 내신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모두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비중이 20%부터 40%까지 차지합니다. 보통 30, 40% 정도가 수행평가 점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기말이 각각 30% 들어가고 수행평가만 40%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신 시험 한 번 치르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행평가로 등급이 나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고 잘하는 과목인데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면 이걸로 등급이 내려가요. 그리고 수행 준비라는 게 사실 시간 줄이기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면 누가 다 못하나요? 그런데 고등은 정말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보통 수행평가가 시험 전후로 또 몰려서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그러니까 중등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고등의 그 절실함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희는 학원을 덜 다니는 대신에 학교에서 하는 크고 작은 대회들 거의 다 참석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고서 쓸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서 고생하는 스타일로 초등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들고 그러면서 빠르게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고등 가서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본 얘기 시작할게요. 수행평가 과정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자세히 떠들어 보겠습니다. 늘 사설이 기네요. 수행평가는 테스트를 보고 그걸 점수화하는 경우와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미리 공지를 해주시니까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보고서를 써서 발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고서 수행평가 작성 순서는 크게 주제 정하기, 글쓰기, 작성하기, 발표하기 이 정도인데 단계마다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미리 준비할 것들. 그래서 우선 주제 정하기, 자료 준비.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주제 정하기가 아닌가 해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긴 하지만 의외로 이 주제 정하는 것 자체로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주제만 제대로 정해지면 사실 쓰는 것과 보고서 작성은 또 의외로 또 쉬워요. 그냥 아무거나 하면 시간을 많이 쓰진 않을 텐데 고등은 그러니까 생기부를 가능한 일관되게 꾸미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희망 전공이 아니더라도 희망 계열이라도 제대로 맞춰서 작성해 주는 게 학종에서는 유리하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수행평가와 세특 작성을 위해서 희망 전공과 연계해서 작성해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지 이러다가 하루 이틀을 그냥 보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희망 전공 계열에 맞는 도서 리스트나 관련 이슈를 정리해 두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써가면서 기록해두면서 하면 더 좋지만 적어두지 못하더라도 평소에 관심 주제로 책도 많이 읽고 잡지도 살펴보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다 안 된다면 서칭 능력 자체를 키워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관심 전공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고등이 되어서 그때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보고서를 만들어야죠. 아마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대충 계열만 정했지 계속 전공도 바뀌더라고요. 서칭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자료 찾는 사이트 몇 개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관련 전공 계열이나 전공의 논문이나 보고서가 많이 올라오는 곳 알아두기. 그리고 또 영어를 잘하면 이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키워드를 영어로 이렇게 구글링 하면 검색 범위가 엄청나게 확장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제 정하기 위해서 희망 전공, 희망 계열, 관련 이슈 정리해두기. 그리고 서칭 능력 기르기.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글쓰기.
글쓰기는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뭐 200자 쓰기, 300자 쓰기부터 길게 보고서 쓰기까지 뭐 쓰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문학적인 글쓰기부터 뭐 요약하기, 논리적 글쓰기까지 다양하게 많이 해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사실 마찬가지겠지만 글쓰기 능력도 하면 할수록 늡니다. 저희 애들 때는 이제 독서록 쓰는 게 이제 의무여서 제가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그 독서록을 다 지켜봤는데요. 정말 쓰면 쓸수록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도 어떻게 하는지 어느 정도 루틴이 또 만들어지고 정말 많이 변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학년에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보세요. 저희는 이제 모둠으로 하는 활동 대부분 맡아서 하도록 제가 지도했고 되도록 많이 할 수 있도록 학교 행사들 다 참가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저학년에 쓰기가 많은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시간 낭비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걸 중고등에 가면 제대로 써먹는 거죠. 어른이 돼서도 자기 의견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승진도 잘하고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는 사실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글쓰기 능력은 꼭 키워주세요. 세 번째, 보고서 작성하기.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PPT죠. 그러니까 PPT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면 보고서 작성이 훨씬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중등 때 어쩌다가 한두 번 할 때는 이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고등 때 막 수행평가가 쌓여 있고 공부할 것들도 이렇게 많아지면 그때 표시가 확 나요. 그런데 이걸 배우려고 뭐 굳이 따로 학원까지 다닐 필요는 없어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보고서 작성할 때 책 한 권 읽어가면서 이렇게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계속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기본적인 폼을 만들어 두시고 사용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배경은 어떤 그림, 뭐 글씨는 어떤 폰트, 사이즈는 몇, 뭐 이렇게 표준화를 하면 좋습니다. 가장 깔끔하고 효과가 좋았던 양식에 이제 이름하고 제목을 다 적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할 게 있으면 파일 열고 그 안에 이제 채워 넣는 형식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거죠. 효과는 좋고 시간은 절약되는 보고서. 그리고 이제 한글 프로그램에서도 표 정도는 잘 만들 수 있도록 해두시면 좋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다기보다 초, 중 등의 과제를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 가면서 스스로 열심히 해보면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는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쓰고 많이 만들고 발표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를 해보세요. 네 번째, 발표하기. 발표는 성향이 많이 중요하긴 한데 뭐 이것도 당연히 연습하면 조금씩 늘겠죠. 대체로 자료 준비가 잘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서 내용이 잘 숙지되어 있어야 이제 발표를 잘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발표하는 걸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다행히 아이들은 이제 남편을 닮아서 그런지 발표는 다들 싫어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 뭐 시간이 있으면 그 발표 중간에 막 웃을거리까지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하면 같이 발표하는 친구가 그 얘기할 것까지 이렇게 멘트를 달아가기도 하고 아무튼 몇 번 읽어가면서 준비를 해가면 이게 점점 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기도 그 잘해본 경험이 많으면 뭐 당연히 좋은데요. 특히 대입 전형 중에도 학종이나 교과 전형 중에 면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많이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적이 되어도 이 전형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상위권 같은 경우는 발표 잘하기도 충분히 의미 있는 공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표하기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연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연습해 두면 좋은 것 같아요. 학창시절의 모든 과정은 결국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 열심히 노력하는 태도. 공부에서도 그렇고 수행평가 같은 과정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이게 직접적인 공부도 아닌데 뭐 그리 중요할까 하지만요. 결국 작은 것들도 열심히 하는 자세에서 조금씩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차이가 모이고 모여서 이제 큰 차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이 바뀌면 그 수행평가는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영수가 공부는 뭐 기본으로 하는 거고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잘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도 미래에 꼭 필요한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시 전형도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열심히 준비해서 고등 수행평가는 아주 수월하게 해내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